팀장 나정채입니다. 총무 담당한 부재로 인해서 총무팀장인 제가 제316회 정례 회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전라도의 정례 회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대찬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 상님의 개의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송환 지사님과 김송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대 도회가 개원을 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도회는 집행부와 소모적 갈등이 아닌 상생과 소통의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도회가 지난 10월 임시회 때 통과시킨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사후 인사 검증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안전행정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제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도민들께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무척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출원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은 도지사께서 임명한 출원기관장의 독립성과 직무 수행 역량을 도회가 검증하는 하나의 작은 절차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의미 있는 과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맥위주의 정신, 고운 인사를 처단하고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시스템을 안전행정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도의회는 전라북도가 제의 요구한 조례안을 재의결해서 공포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고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길이라 믿기 때문에 그 절차를 묵묵하게 밟아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최근 중앙정치권과 우리 사회 갈등 문제로 대두된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교육 재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이는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육 같은 복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못을 박아서 약속한 대선 공약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몰라라 하면서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피폐해진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해결해 필요한 사회 갈등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7월 등원 이후 우리 의원들은 도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6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정례에서는 행정, 사무, 감사를 비롯해서 도정 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처리할 주요 안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10대 도의와 함께 출발한 민선 6기를 돌아보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응원해야 할 것은 응원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업 집행 과정 속에서 잘못된 일은 없는지 꼼꼼히 따지고 필요하다면 현장 감사를 병행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도정 질문을 통해서는 송하진 지사와 김송환 교육감 취임 이후 도민들과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는 상생적인 토론의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낭비를 예방하여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선배 동료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성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동절기 도민 생활 안전 대책 마련은 물론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도민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고 세심하게 보살펴야 하겠습니다. 열흘 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에서 새들어 살던 기초생활수급 대상 독거 노인이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러 올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값을 남기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시신 옆에는 고맙습니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십시오. 개의치 마시고 라는 글과 함께 10여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3개월 전 노모가 사망한 뒤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60대 노인은 비록 수급 혜택은 받았지만 절망을 피해가지는 못한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위기 가정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 예산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빈곤층 도민들의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송하진 지사님과 우리 모두가 복지 현장에 더욱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도정을 함께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례의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먼저 오늘 방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정호영 의원님의 지역구인 김제 검산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등 40여 분이 오셨습니다. 전라북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청 조직 개편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10월 22일자 인사과정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배 기획과입니다. 이기선 자치안전자입니다.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한준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용만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성수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오택님 새만금 추진 지원단장입니다. 박철웅 공무원 교육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성석 의사 담당관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담당관
최성설입니다. 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6기 정례의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라도의 회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기재에 하여 지난 11월 5일 집의 공고를 하고 오늘 집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도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316기 전라도의 정례의 회계 결정권 등 5건이 부의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 중에는 상임위원회를 노래한 등 30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도의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전라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라도 대한노인이 전라도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환경복지위원회, 전라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은 산업경제위원회, 전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은 문화관광 건설위원회, 전라도 교육청 학생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등 7건은 교육위원회에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14일 정례의 제4차 본회의에서 하게 되어 전라도지사에게 이송된 전라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0월 22일 전라도지사로부터 제의 요구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관련 사항으로 고부천 내수면 허가 취소청원 등 2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6개 전라북도의 정례회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제316회 전라북도의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 11월 10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 3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전라북도의 정례회 회의록 서명원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원으로 박재만 의원님, 양용호 의원님을 선출고자 합니다. 이해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권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인제시 제1선거구 정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석 의장님,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송화진 지사님과 김소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김제 검사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의 전라북도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16회 전라북도 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도정 및 교육, 학예 행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측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발의한 전라북도 지사와 전라북도 교육감 등의 출석 요구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과 전라북도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전라북도 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316회 전라북도 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 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14년도 11월 12일과 11월 11일과 12일 본회의에 전라북도 지사와 전라북도 교육감들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 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가 2014년에 추진했던 시책에 대한 마무리와 2015년에 추진 계획인 시책에 관한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도민의 대기관인 전라북도 의회의 의사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에 전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사와 전라북도 교육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 지사와 전라북도 교육감 등의 출석 요구 의건에 대하여 개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드린 설명대로 원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여쭤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새 상황, 전라북도 도지사와 교육감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가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 안전행정부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원의 송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송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 부장님, 선배 동료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송환임 지사님과 김동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수년간 논쟁이 되어왔던 출연기관장 인사공정제도의 재설계를 놓고 안행부는 부실한 논리를 앞세워 제도 불가에 필요한 명분 찾기에 급급했으며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중앙집권적 사고에 따라 독단적, 일반적 판단을 하고 있는 행태를 서슴지 않는 제2호구 지시공문을 전라북도 지사에게 보내왔습니다. 이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다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안행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근본적인 지방분권 실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청와대 및 국회에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의사를 무시한 안전행정부의 제2호구 지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지난 9월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연기관 등의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임명권자 외 제3자의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임명된 공기업, 출연기관장 등 정실인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들 기관이 전라북도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적격자를 임명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제도 도입의 진중함을 기한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절대적인 지지와 동의를 갖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장이 지난 10월 20일 전라북도 지사에게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한
제2요구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다. 안행부의 이 판단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이 조례안은 10년 전인 2004년 법령 위배 판결을 받았던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 조례를 보완한 것이다. 현재 타 시도에서 도입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후 인사검증 제도를 조례로 위반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 결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견해와 도지사 인사권을 일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눠지고 있는 상태에서 안행부는 한 장짜리 검토 의견을 보내와 제도 도입 불가에 지배적인 힘을 실어주는 준사법적, 준입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10수년간 논쟁이 되어왔던 제도의 재설계를 놓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여건과 제도 도입의 취지, 법률적 연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행부는 검토 의견에 부실하고 어설픈 논리를 단 한 장으로 일축하고 있으며 그 판단마저도 법제처의 의견에 의지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법제처의 의견 또한 의안발의 검토 단계에서 작성된 조례 초안을 두고 검토한 내용이며 전라북도의 조례 내용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법제처 스스로도 실무 차원의 검토 의견이니 참고적으로만 활용하길 바란다는 당부를 공문에 적시하고 있다. 법제처의 기된 채 면밀한 검토 없이 10년 전 판례를 근거로 제도 불가에 필요한 명분 찾기에 급급했던 안행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둘째, 안행부는 전라북도 지사에게 보내는 공문에 지시, 결과 통보 등과 같은 고압적인 문구 등을 사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제도 도입의 중대성을 알고도 공기업 과장 전결로 가름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중앙집권적 사고에 따라 독단적, 일반적 판단을 하고 있는 행태로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거스르는 행위를 스스로 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 및 재정 분야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종 분권 과제를 추진 중이고 안행부 장관은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실천적 다짐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음에도 권한도 역할도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다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안행부의 비정상적 행태를 규탄하며 근본적인 지방분권 실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청와대 및 국회에 촉구하고자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안전행정부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장의 임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직시하고 전라북도의회에서 가결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 제2요구 지시를 처리하라. 하나,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형편을 감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해 풀뿌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전라북도의회는 청와대와 안전행정부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의지를 보일 때까지 규탄 기자회견, 지방의회와 연대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수정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의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부 규탄 결의안에 대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4 안전행정부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 지방의회 역할 찾기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소속 호남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수 부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준 지사님과 김성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난도 역할도 반쪽짜리 지방자치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전국 지방의회 최대 과제인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안전행정부 공격과장이 제2요구를 지시했습니다.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지방자치 중추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현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전국 시도 의회 결석을 강화하기 위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근본 결의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3년이 지났지만 권한도 역할도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연기관 등의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바 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10년 전 법령 위배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이 제도 재설계를 놓고 전문가 토론, 여러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쳐 진중하게 접근하였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견해와 도지사 인사권을 일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로 법률적 해석이 갈렸지만 대의적 차원에서 지방의회 역할을 찾기에 필수 불가결한 제도로 여겨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북 도민 대다수 절대적인 지지와 동의를 보내주셨다. 10수년간 지방의회 역할을 찾기 위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안행부는 집행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한 제2요구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라북도 지사에게 보내왔다. 그것도 지시, 결과 통보라는 고압적인 단어 몇 마디가 들어있는 한 장짜리 어설프고 부실한 논리를 담은 검토 의견으로 10수년간 지방의회 최대 수건인 출연기관장 인사검증을 무효화할 수 있는 준사법적, 준입법적 폐기를 서슴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에 관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명시하는 내용이 한 줄만 있었으면 이런 피해를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중추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성년을 넘긴 지방의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결속해야 한다. 우선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지방의회법으로 입법해야 하고, 둘째, 인사독립법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처 직원 인용권 부여, 의원 위급 보좌관제 도입, 의정연수소 설립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치입법권을 보장받아 조례입법사항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섯째, 지방의회 예산요구권과 지방의원 보수제도 등 지방의회 역할에 걸림돌이 되는 자치법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제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논의되었지만 추진 동력이 미흡해 공중의 멸류로 남고 말았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이러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서로 결속한다면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룰 수 있다고 탄원한다. 최근 전국 지방의회 대표기관인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지방자치법 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이르렀다. 이에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지방자치법 개정특별위원회를 구심체로 기울어진 지방자치 양대 기관과 균형을 맞추고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찾기를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지방자치를 존중, 지방의회의 권한을 명시하는 헌법 정신을 잊은 채 지방자치단체장에만 비대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하나,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생활밀착형 의제 설정에 주력하도록 지방자치 제도 개선을 주기에 마무리해야 한다. 하나, 전라북도 의회는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실현 의지를 보일 때까지 규탄 기자회견, 지방의회 연대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수정해 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의 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결의한 언할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 역할 찾기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와 지방의회 역할 찾기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초생활보장법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 민생 복지예산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수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의원입니다. 근본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기초생활보장법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 민생복지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 세무녀 자살 사건과 같은 소외계층의 복지 문제가 화두에서 지워지기도 전에 또다시 생활고를 겪은 일가족 3명이 5장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연탄불을 피워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장안동에서는 퇴거 처지에 놓인 독거 노인이 세든 임대주택에서 국밥과 10만원과 장례비를 포함해 100여만원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고, 앞서 3월 마포구 독거 노인도 집세 100만원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촘촘히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일침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후 복지와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빈곤에 따른 노인과 소외계층의 자살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사각지대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꿈과 희망이 없는 새로운 빈곤 시대에 직면했음을 박근혜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일명 새모녀 3법인 긴급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세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복지 지원 예산을 2배 증가한 천공 13억 원을 증액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했었던 긴급복지 예산을 2013년도 수준으로 겨우 되돌려놓은 수준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낙제 수준이었습니다. 여전히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돌보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고 있고 긴급복지 지원 예산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진정한 민생 법안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 의무자 자격 요건을 완화시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이 보호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2015년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건의한다. 하나,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조기 확충해 줄 것을 건의한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후에 드린 유의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체육과 기초생활보장법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 민생복지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습니까? 이거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예, 양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양용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교육부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차별하게 짓밟는 지방자치적 행정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회와 도의회의 의사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서 이를 비판하고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조는 교육감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에는 교육부 장관은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대를 금년도 7월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이니만큼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지켜줘야 지방의회가 9월이나 10월 회기에 지방채 발행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어렵게도 각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10월 28일 하고 또 11월 4일 추가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회 승인을 받지도 않은 지방채가 포함된 2015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위법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일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날짜가 바로 11월 11일 내일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교육부에 드려진 지방채 승인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고, 도의에서는 내년도 세출 예산과 지방채를 함께 심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채는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 빚입니다.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재정 파탄의 주범이 되고 지방재정법은 매우 엄격하게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는 손도 잡아놓는다고 하겠습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방채 발행은 장관의 승인과 지방의 의견을 받도록 반드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뒤늦게 지방채 발행 승인을 내려 지방채 발행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지방의회 의견을 거칠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부가 지방의회 예산 심의를 박탈하는 탈법을 저지르는 것이며 더 본질적으로는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중앙부처의 오만과 독선이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2015년 내년도 국가예산이 총 20조 원이 더 늘어난 상황에서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3.3% 감소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나서 지방재정을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지방자치고 교육자치기 신중하게 보고 싶고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복지에 관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강압적으로 교육청에 요구하고 교부금은 감소시키고 약 2천억 원의 지방채 승인은 뒤늦게 해서 지방의회에서는 심사도 못하게 하고 그 결과 지방의회 내년도 예산 심사가 기형적 예산 심의가 되고 부실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행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관리 기자회견은 참으로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수석은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으로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엄연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무상급식은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관과 지도지사들이 공약에 의해서 지역에서 잘 이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청와대는 어느 나라 청와대이고 이 땅의 어린이들은 어느 나라 어린이들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청와대가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것 좀 봅시다. 우리 어린이들 밥 가지고 어른이 징징대다가 망신당한 일이 바로 엊그제입니다.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통찰해마지 않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 어찌되었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유치원예단이나 민간 보육시설예단이나 어린이들 모두 똑같은 소중한 우리의 어린이들입니다. 차별점이 없어야 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싸우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1일 10시에 대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